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뭐 인물난이다, 아니다, 이제 말이 많은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영입한 1호 인사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입니다.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오늘 한국당 공식 회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몇 년 동안 인격살인에 가까운 회사 안팎의 고통 속에서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요즘 가장 많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참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지매와 린치를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뉴스와 제 회사에 침을 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각오하고 나온 만큼 하나하나 그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 정권의 공공연한 블랙리스트입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단호한 표정으로 오늘 공식 회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무슨 행사, 무슨 회의예요? 네, 배 전 아나운서의 첫 공식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당식 이후에. 그런데 이제 저 행사가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라고요. 이제 본인처럼 어떤 언론사에 몸담았다가 이번 정부가 바뀐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어떤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한 건데 MBC 정상화 파업의 그런 희생자의 메시지를 본인이 이렇게 희생당했다 혹은 이제 주변에 희생당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이 이제 오늘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분이시죠? 전영욱 작가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뭔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인으로서 탄압받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러나 초보자이긴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모든 경기라는 거는 그 선수가 치르는 거지 치어리더가 치르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치어리더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를 이겨나가겠다는 거는 굉장히 안일하고도 또 시대에 떨어진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모든 여성들이 정치 일선에서 잘 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하는 발언 같은 걸 들으면 상당히 정제돼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매우 적확한 용어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게 하는 몇몇 표현이 눈에 띄어서 좀 안타깝고 좀 불안하네요. 안타깝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송파을 지역의 당협위원장 맡았고요. 사실상 이제 전략 공천을 통해서 한국당 이제 후보로 나설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전에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센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었잖아요, 노 기자. 그러니까 사실 뭐 홍준표 키즈라고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좀 지칭을 하는데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본인이 뭔가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밑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니라 덜게 조련사로서 배현진을 조련시켜서 반드시 6.13 선거에 꼭 당선을 시키겠습니다. 뭐 들깨조련사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들깨조련사. 이번 어쨌든 송파을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니까 송파을에서 당선시키겠다 이런 어떤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입당식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송파을 지역 그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화장법이 조금 달라졌다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처음에 당에 입당했을 때 모습과 지난 21일에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좀 참석을 했을 때 모습인데 저렇게 수수하게 화장법이 바뀐 것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언을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 말고 좀 수수한 모습으로 당원들에게도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화장을 옅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렇게 화장법까지 그리고 의상까지 좀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영입한 1호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 대표 따라하기일까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엿보인다면서요, 강 기자? 예, SNS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방금 전에 전 작가님께서 치어리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런 일각의 의견을 좀
이견일 뿐이시겠지만 이런 일각의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인 SNS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함 폭침 8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8주기 그 당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야근 당직 중에 보도국이 술령했는데 이 바로 천안함 속보였다. 그러면서 당시를 생각하면서 한주호준이와 희생된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라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던짐으로써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작가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지금 금방 본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SNS 글도 본인이 이제 언론인이었을 때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아침 회의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당했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한 건데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언론인이 아니자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이게 몇 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피해자다.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탄압의 피해자다 이러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갖고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지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보수 정당의 어떤 장점을 잃어버리는 듯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속은 이제 야무지게 아주 뼈저리게 하더라도 용어 같은 것은 단어 그 자체는 굉장히 순화된 단어를 통해서 더 아프게 꼬집을 수가 있는데 저도 저 들깨 조련사라는 말을 듣고 좀 흠칫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들깨라는 별명을 그 사우디 현장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치열한 생명력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들깨였기 때문에 들깨처럼 배현진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아하고 장엄한 사자나 호랑이지 저렇게 벌판에서 들깨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게도 캐스팅 미스에다가 포커스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작가님께서. 자, 그런데요. 이제 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뭐 제1당은 민주당이고요.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야당이 존재하죠.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열심히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인물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합류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장성민 의원께서는 벌써 20년 전인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뤄낸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자 핵심 전략가입니다. 여야 각 정당들로부터 수많은 입당 제의를 받으셨을 장성민 의원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정치보다는 방송이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정치판에 뛰어들면 저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이 세 분의 독립의지, 대한민국의 과거 정치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걷자고 하는 독립의지, 이 의지가 너무 저를 감동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장성민 전 의원 뭐 TV에도 많이 앵커로도 활약을 해서 아마 얼굴 다들 아실 텐데 장성민 전 의원이 어쨌든 합류를 했군요. 바른미래당에. 네, 그렇습니다. 뭐 장성민 전 의원 하면 그냥 DJ의 어떤 DJ 측근 인사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동교동계 막내로 이제 정계에 입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DJ 정부 시절에 정무비서관까지 지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이 좀 극찬을 하면서 오늘 소개를 했었거든요. 뭐 DJ가 이뤄냈던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자 핵심 전략가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과거에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뭔가 이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이 조금 입당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오늘 약간 추켜 세우는 발언을 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뭔가 인재 영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호남 쪽의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호 호남 영입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영입을 했고 이런 인사다라고 하면서
좀 추켜 세운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민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합류.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그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지금 아무리 끌어당겨도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장성민 전 의원이라도 이런 기조가 강한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대로 정치하지 말고 예. 농사나 지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전해졌었죠. 회자가 됐었죠. 예,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잘 알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장성민 의원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은 예. 잘 쓰면 약이고 아, 혹 잘 못 쓰면 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 네. 예. 그것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할 만한 여지도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저처럼 왜 재주는 뛰어나지만 굉장히 걱정할 만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장성민 전 의원으로서는 DJ 마케팅을 상당히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제가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해본 결과 그 반응은 상당히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몸담고 있었던 바른미래당을 이제 합당하기 전에 국민의당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이 국민의당과 장성민 전 의원 간의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과거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 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 출판 기념회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광주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 의혹 때문에 지난해 국민의당 입당이 불어댔던 건데요.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돈을 살포를 했다, 돈을 여기저기 제공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하나는 뭐 이렇게 종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이 논란 때문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국민의당의 입당이 불어댔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장성민 영입을 발표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1년 사이에 이런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예, 알겠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안철수 대표는 아니었고요. 박지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지사 이 후보를 둘러싸고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뛰어들었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서요. 본격적으로 나 경기도지사직에 출마하겠습니다.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출마 선언을 오늘 했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요즘 매우 분주해요. 봉화마을도 찾았고요. 오늘은 또 어디를 찾았다고요? 네, 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들른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한 건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24일에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오늘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방명록에 글을 쓴 거를 좀 봤더니요. 이제 전직 대통령들 이제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데 마치 대선에 출마한 사람처럼 이제 멘트가 조금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뜻을 좀 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하고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의 이제 어떤 이제 짜여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에서 참 안타깝게도 캐스팅 미스에다가 포커스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작가님께서. 자, 그런데요. 이제 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제1당은 민주당이고요.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야당이 존재하죠.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열심히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인물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합류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장성민 의원께서는 벌써 20년 전인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뤄낸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자 핵심 전략가입니다. 여야 각 정당들로부터 수많은 입당 제의를 받으셨을 장성민 의원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정치보다는 방송이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정치판에 뛰어들면 저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이 세 분의 독립의지, 대한민국의 과거 정치로부터 새로운 정치를 걷자고 하는 독립의지, 이 의지가 너무 저를 감동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장성민 전 의원 TV에도 많이 앵커로도 활약을 해서 아마 얼굴 다들 아실 텐데 장성민 전 의원이 어쨌든 합류를 했군요. 바른미래당에. 네, 그렇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 하면 그냥 DJ의 어떤 DJ 측근 인사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동교동계 막내로 이제 정계에 입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DJ 정부 시절에 정무비서관까지 지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좀 극찬을 하면서 오늘 소개를 했었거든요. DJ가 이뤄냈던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자 핵심 전략가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뭔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이 조금 입당을 거부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오늘 약간 추켜 세우는 발언을 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뭔가 인재 영입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호남 쪽의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호 호남 영입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SNS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전 작가님께서 치어리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일각의 의견을 이견일 뿐이시겠지만 이런 일각의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인 SNS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함 폭침 8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8주기 그 당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야근 당직 중에 보도국이 술령했는데 이 바로 천안함 속보였다. 그러면서 당시를 생각하면서 한주호준이와 희생된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라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던짐으로써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작가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지금 금방 본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SNS 글도 본인이 이제 언론인이었을 때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아침 회의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당했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한 건데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언론인이 아니자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이게 몇 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피해자다.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탄압의 피해자다 이러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갖고는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지 국민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보수 정당의 어떤 장점을 잃어버리는 듯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속은 이제 야무지게 아주 뼈저리게 하더라도 용어 같은 것은 단어 그 자체는 굉장히 순화된 단어를 통해서 더 아프게 꼬집을 수가 있는데 저도 저 들깨 조련사라는 말을 듣고 좀 흠칫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깨라는 별명을 사우디 현장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치열한 생명력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들깨였기 때문에 들깨처럼 배현진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아하고 장엄한 사자나 호랑이지 저렇게 벌판에서 들깨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공을 들여서 영입을 했고 이런 인사다라고 하면서 좀 추켜 세운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민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합류.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지금 아무리 끌어당겨도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장성민 전 의원이라도 이런 기조가 강한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대로 정치하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전해졌었죠. 회자가 됐었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잘 알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장성민 의원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 장성민이라는 사람은 예. 잘 쓰면 약이고 혹 잘 못 쓰면 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 네, 예. 그것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할 만한 여지도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저처럼 왜 재주는 뛰어나지만 굉장히 걱정할 만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장성민 전 의원으로서는 DJ 마케팅을 상당히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제가 이제 호남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해본 결과 그 반응은 상당히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몸담고 있었던 바른미래당을 이제 합당하기 전에 국민의당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이 국민의당과 장성민 전 의원 간의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과거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 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 출판 기념회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광주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 의혹 때문에 지난해 국민의당 입당이 불허됐던 건데요.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돈을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뭐 인물난이다, 아니다 이제 말이 많은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영입한 1호 인사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입니다.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오늘 한국당 공식 회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몇 년 동안 인격살인에 가까운 회사 안팎의 고통 속에서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요즘 가장 많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참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지매와 린치를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뉴스와 제 회사에 침을 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각오하고 나온 만큼 하나하나 그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 정권의 공공연한 블랙리스트입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단호한 표정으로 오늘 공식 회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무슨 행사, 무슨 회의예요? 네, 배 전 아나운서의 첫 그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당식 이후에. 그런데 이제 저 행사가 좌파 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라고요. 이제 본인처럼 어떤 언론사에 몸담았다가 이번 정부가 바뀐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어떤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한 건데 MBC 정상화 파업의 그런 희생자의 메시지를 본인이 이렇게 희생당했다 혹은 이제 주변에 희생당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뭐 어떻습니까? 전 작가님이 이제 오늘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분이시죠? 전영욱 작가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뭔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인으로서 탄압받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러나 초보자이긴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모든 경기라는 거는 그 선수가 치르는 거지 치어리더가 치르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치어리더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를 이겨나가겠다는 거는 굉장히 안일하고도 또 시대에 떨어진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모든 여성들이 정치 일선에서 잘 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가 하는 발언 같은 걸 들으면 상당히 정제돼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 매우 적확한 용어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게 하는 몇몇 표현이 눈에 띄어서 좀 안타깝고 좀 불안하네요. 안타깝고 불안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이제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송파을 지역의 당협위원장 맡았고요. 사실상 이제 전략 공천을 통해서 한국당 이제 후보로 나설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전에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센 표현을 좀 쓴 적이 있었잖아요, 노 기자. 사실 뭐 홍준표 키즈라고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좀 지칭을 하는데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본인이 뭔가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밑에 배현진 아나운서가 아니라 덜게 조련사로서 배현진을 조련시켜서 반드시 6.13 선거에 꼭 당선시키겠습니다. 뭐 들깨조련사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들깨조련사. 예, 이번 어쨌든 송파을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치러지니까 송파을에서 당선시키겠다 이런 어떤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입당식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송파을 지역 그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화장법이 조금 달라졌다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처음에 당에 입당했을 때 모습과 지난 21일에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좀 참석을 했을 때 모습인데 저렇게 수수하게 화장법이 바뀐 것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언을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너무 이제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 말고 좀 수수한 모습으로 당원들에게도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화장을 옅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렇게 화장법까지 그리고 의상까지 좀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영입한 1호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 대표 따라하기일까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엿보인다면서요, 강 기자? 예,